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포커스온의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11일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증시 주요 지수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600선은 이제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위치 자체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지수 위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등 이후에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지켜내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달에 박스권 형태, 이 압축된 박스권 형태의 장세로 좀 나와주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 등락 종목 수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국내 증시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황 오늘 어떻게 움직였다는 이제 시황 전략 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국내 증시 주요 섹터 오전에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웹툰, 그리고 저출산, 출판사 종목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더니 오후 들어서 갑자기 출판사 종목들이, 출판 관련 종목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 오늘 제가 이슈로 좀 들고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후 들어서 자율주행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자율주행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가 이제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일론 머스크 연설은 끝났어요. 일론 머스크 연설 끝나고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슈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가 공개되었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판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가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다들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이 테슬라 로보택시 시제품이 한 50대인가 나왔어요. 이 사이버캡이라는 로보택시가 한 50대 정도 이제 시제품으로 나오면서 이제 공개가 됐고, 행사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행사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 연설 내용이죠. 머스크 연설 내용이고,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26년도에 사이버캡을 이제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가격대도 이제 3만 달러 이하라고 이제 발언이 나왔었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명 이상 탑승 가능한 로봇 밴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로봇 밴이 또 공개가 됐고, 옵티머스 로봇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옵티머스 로봇이 음료를 제조를 해서 이제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연 행사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옵티머스 로봇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멀었다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로봇 기술이 좀 멀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FSD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로보택시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FSD였거든요. 자율주행 출시, FSD가 언제쯤 출시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내년에 출시를 하는데, 내년이 이제 내년 내에 연내에 출시가 되게 되면 언제가 되든 출시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이버캡 가격은 3만 달러 이나, 하나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4천, 지금 환율이 4천만 원 이하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300원대로 가정을 했을 때 3,600에서 한 4천, 비싸도 1,400원 넘어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1,400원으로 잡더라도 3만 달러면은 4,200만 원. 3,600에서 4,20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하로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이하로 로보택시가 사이버캡이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버캡 공개 이후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해외 시장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한 5%, 장중에 이제 한 5% 정도, 지금 이제 프리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어요. 물론 이제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라 우리 CFD 거래 있죠? CFD에서 거래되는 테슬라의 주가의 가격이 5%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어요. 완전히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빠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가 없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이제 머스크가 얘기했던 FSD 출시와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이버캡 2026년에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생산을 시작하더라도 그 이후에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난 잔치에 당장 단기적인 먹거리는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이 행사 이후에 이제 월가에서도 반응이 좀 갈렸습니다. 테슬라 찬양을 하는 사람, 그리고 테슬라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있어서 시장이 반응이 좀 달라졌다. 차갑게 식었을 수도 있고, 시장의 반응이 좀 냉담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국내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이제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두 번째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어서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을 한 사람인데요. 지금 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실시간 베스트, 교보문고 기준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서 9위가 모두 한강 작가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한강 작가의 작품 13만 부. 그동안 이제 이 작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작품이 있을 거잖아요. 작품이 13만 부가 이제 일시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재고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 판매가 시작되면서 출판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출판 섹터, 뭐 예림당도 있을 거고요. 예림당은 지금 두 가지가 겹쳤죠. 경영권 이슈, TA 항공을 둘러싼 경영권 이슈와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을 하면서 출판 섹터 사업, 출판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출판 섹터. 그리고 예스24 온라인 서적 판매죠. 뭐 예스24도 그렇고 삼성 출판사, 뭐 출판 관련 사업 부문들이, 이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섹터였는데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계속해서 물망에 오르고 있었거든요. 물망에 오르고 있었는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상을 계속해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어요. 고배를 마시고 있다가 한강 작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죠. 한국에서 나오면서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인의 노벨문학상 수상 특수로 인해서 출판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노벨상 수상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장기적인 수혜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한강이라는 작가분의 작품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읽혀야 되고 국내에서도 읽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여부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혜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일정 PPI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제 밤에 있었던 CPY와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왜 안 좋게 나왔느냐? 지금 물가는 상승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했어요. 물가는 뛰었는데 그만큼 고용이 늘어나야지 인플레이션을 받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형성을 하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용이 떨어졌습니다. 고용시장이 냉각이 됐어요.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둘 다 늘었어요.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암흑을 좋지 못한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와 관련
이 PPI 이거 어떻게 보면 선행지수예요. 정말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예상치, 그리고 소비자 심리 기대지수,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가, 무난할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기대지수로 나오게 되겠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미시간대에서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예상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PPI 선행입니다. 이거 선행지수예요. 후행으로 나오지만 선행으로 나와요. 생산자들의 물가니까.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격 제품이 올라가더니 물가가 올라가면,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된다는 얘기. 이 상관관계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벗어나나 했는데 재점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표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진짜 어제 무슨 냄새인가 했는데 뭔가 냄새가 난다 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냄새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냄새였고, 고용 약화 우려, 고용 약화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둔화에 대한 우려 다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아직 스태그까지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고용 약하면서 가처분 속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규 연속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 하회하고 반대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냄새가 강력하게 났어요. 이거 심해지면 저는 스태그까지도 보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태그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스태그에 대한 부분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현금 보유 관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현금 보유 관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CPI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작용을 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어제 이제 보스틱 총재, 연준의 보스틱 총재는 11월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금리 인하가 없다. 그러면 시장에 자금이 덜 풀린다. 우리가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 뭐였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금이 덜 풀려버리니까, 금리로 인해서 자금이 덜 풀리니까 그 자금 빨아 당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연준에서. 그런데 금리 인하를 했죠. 이제 유동성 좀 풀어주겠다. 유동성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또 자금이 풀리겠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11월 달에 없을 수 있다, 동결할 수 있다라는 이 보스틱 총재의 연설 내용은 시장에서 충격을 주기 충분했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빠졌고 국내 증시도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이제 내일 이제 다음 거래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시황 전략을 좀 보시기 전에 PPI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PPI 보셔야 되고, PPI 왜 봐야 되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PPI는 CPI에 비해 선행지표입니다. 왜냐? CPI는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됐을 때 이 물가잖아요. 그런데 PPI는 생산자들이 어떠한 재화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이 생산에 필요한 이 물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PI 상승한다면은 상당히 좋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PPI 하락하면 이 보스틱 총리가 얘기했던 금리 하락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PPI마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진짜 비중 축소 하셔야 돼. 들고 있는 부분 무조건 현금 보유하시고요. 진입하더라도 내가 10% 비중 10% 20% 넣었으면 3% 5% 넣으라는 말이에요. 이 종목이 바로 갈 수도 있잖아. 이 종목이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3에서 5%만 넣어두고 정찰하라는 거야. 정찰. 올라가도 내 그릇은 여기까지다라고 어느 정도 그냥 좀 인정을 좀 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위해서 통화를 충분히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제 통화를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통화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2024년 10월 11일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의 오민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